안녕하십니까. 통상적으로 Y델타 기동할 때는 전자접촉기를 3개를 하죠. 근데 2개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 경제사정이 별로 안 좋을 때 사용하던 그런 방식들인데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Y델타의 근본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일부 마그네트 접촉기를 하나를 생략을 하고 2개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거는 감수로 해야 되고 조심만 하면 되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전자접촉기 3개로 하는 거나 뭐 2개로 하는 거나 작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게 Y 전자접촉기고요. 여기 델타 전자접촉기인데 여기 보면은 주 접촉기가 없잖아. 주 접촉기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막바로 이렇게 전동기에서 온 선을 터미널 블럭에다가 이렇게 물리죠. 전원에서 이렇게 세 가닥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없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여기 지금 A 부분이 옛날에 접촉기가 있을 때는 이게 접점이 떨어져 있으니까 동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는 만져도 감전이 안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전선이 이렇게 전동기로 십자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단자대 만지면 감전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감전이 안 되냐? 여기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전동기는 돌아가지 않고 있지만은 코일도 도선입니다. 도선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코일을 이렇게 쭉 직선을 풀으면 하나의 도선의 역할을 해줘요. 코일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져도 감전이 돼요. 그러면 여기 마그네트 2차 측에는 보통 떨어져 있으니까 감전이 안 될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지. 여기 지금 돌아 나오는 전압이 여기 같은 등전이잖아. 같은 선이잖아. 다 연결이 돼 있잖아. 예? 여기도 2차 측에 접점이 델타하고 Y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 여기를 만지면 감전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자살행위요. 감전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야 소리 못하고. 그러니까 요런 위험한 점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사용하면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코일이 전동기 코일이 도선의 역할을 합니다. 도선의. 근데 당연히 여기는 감전되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도 접점 2차 측에도 감전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감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돼. 2개로 해도 되는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Y 때는 이렇게 456이 여기 1, 2, 3이고 456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456이 Y가 먼저 동작이 되겠지. 그걸 붙겠지. 456이 콤모이 되죠. 이게 구결선이고 자, 신결선, Y 때는 신결선이나 구결선이 똑같아. 이 신결선, 구결선을 델타 때 해당되는 겁니다. 델타 때. 그러니까 Y 때는 똑같아. 신결선이나 구결. 456이 콤보되는 건 똑같다는 얘기지. 여기, 일단 456, 전부 여기 645가 됐든 456이 됐든 간에 요거 Y 접점에서 콤보이 되는 거, Y 결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렇게. 델타 때는 상회전도 바뀌고 선이 바뀝니다. 전동기에 결선도가 붙어 있는데 라벨이 붙어 있죠. 전선 접속하면 커버를 열으면 이 커버 이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를 잘 보시면 돼. 여기 이렇게 델타 때 이렇게 결선도를 그려놓은 거 이거는 이렇게 한 거는 Y 때는 뭐 그릴 필요가 없지. 645만 645가 됐든 564가 됐든 간에 Y 접촉자가 붙어가지고 콤보를 시켜주니까 이게 그러니까 델타 때 적용되는 결선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번하고 6번 콤보 돼가지고 R로 갔죠. 그 다음에 4번하고 2번 콤보 돼가지고 S로 가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 콤보 돼가지고 T로 갔죠. 그래서 요 RST 순서대로 이렇게 상회전을 본다면은 여기서 RST잖아. 그럼 RST 결선도가 이렇게 된다고 델타 결선되면. 근데 이거는 반대 564
1, 2, 3, 5, 6, 4는 1번, 5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1, 2, 3, 6, 4, 5 같으면은 1번, 6번, 2번, 4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번, 5번 콤문돼 가지고 R로 갔죠. RST가 이렇게 있으면은 코일이 있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잖아. 이게 A상, B상, C상이죠. 3상이니까 코일이. 그러면 1번하고 4번이 한 쌍이고 2번하고 5번이 한 쌍이고 그 다음에 3번하고 6번이 한 쌍이잖아. 근데 여기서 결선도에 1번하고 5번이 붙어야 되잖아. 붙었잖아. R로 갔잖아. 그럼 2번하고 6번이 붙어야 돼. 요게. 그래가지고 S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S로 갔죠. 이거는 S가 가운데인데 RST가 이렇게 되는, 상회전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렇게 되잖아. S, R에서 S로. 그 다음에 S에서 T로 가야지. 지금 4번, 3번이 T상에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가서 여기 T에서 R로 이런 식으로. 상회전이 이건 시계 방향이에요. 이건 반시계 방향이고. RST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바뀌는데 요런 뭐 위상이 뭐 한 30도 차이가 난다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요거하고 요거 두 결선 방법에 의해서 그 30도 차가 무엇을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2차 감전압 기동할 때 팍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상태에서 델타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또 팍 올라갑니다. 이게 2차 기동 전류 이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요게 1, 2, 3, 6, 4, 5는 조금 많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 이거에 비해서 1, 2, 3, 6, 4에 비해서 5, 6, 4는 요거 상당히 차이가 낮아져요. 이게 2차 기동전류. 그래서 2차 기동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5, 6, 4 신결선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좌측부터 순서대로 전원의 RST상이잖아요. 이거대로 본다면은 1번, 6번이 여기 붙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고. Y 때는 뭐 상관없는 거고, 델타로 갔을 때. 자, 1번이 이거잖아. 1, 2, 3이잖아. 요게. 1, 2, 3, 6, 4. 요게 6번으로 갔죠. 이게 당연히 1번, 6번이 붙겠지. 2번, 3, 4번이 붙고, 2번, 4번 붙고, 1번, 6번 붙으면 되잖아. 1번, 6번, 2번, 4번 붙고, 3번, 5번. 이렇게 두면 되겠지. 그게 요렇게 되는 것이고, 구결선은, 신결선 같은 경우는 1, 2, 3, 5, 6, 3을 하면 되잖아. 이 순서대로 1, 2, 3, 5, 6, 4. 그럼 당연히 접점만, 예, 델타 M만 하면은 이게 1번, 5번, 2번, 6번, 3번, 4번, 이렇게 RST에 각각 붙게 되는 것이지. 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접촉자 두 개로 할 경우에는 저도 얘기했지만 감전에 주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절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예전에는 마그네트가 이제 3개 같으면 여기도 오픈이 돼 있잖아. 이렇게 오픈이 돼 있잖아. 접촉전이 안 붙었으니까 3개 할 경우에는 그럼 구태 이게 전원 내릴 필요가 없다고. E3하고 이 2차 측에다만 이렇게 재보면 돼. 2차 측에만. 재보면 되는데, 이건 상황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원 여기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다 여기 전압이 걸리잖아. 전압이. 그러니까 이거를 절연 체크할 때는 차단기를 내려야 돼. 이럴 경우에. 2개를 사용할 때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콘덴사를 이게 역률이 안 좋잖아. 전동기가. 그러면 이게 마그네트 3개 같으면은 요쪽에다가 이렇게 콘덴사를 설치하면 되는데 뭐 Y가 연결을 해든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콘덴사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주접촉기가 없으니까 이거는 콘덴사를 그냥 막바로 달아놔야 돼. 항상 전압이 인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 간선 이 부스바를 통해서 저압 쪽에 전부 다 올스톱이 되진 않았겠지. 어떤 전동기 돌고 뭐 어떤 전동기 수시로 막 돌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연결된 콘덴사는 진상용 콘덴사는 역률 개선용
콘덴사는 다른 이 토탈의 어떤 이 전력 간선에 대한 진상용 콘덴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근데 그거는 이제 알아서 예전에는 콘덴사를 못 본 것 같아. 이선식 할 때는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경우에는 전원을 껐다 하더라도 방전이 안 돼요. 또 이게 오픈이 돼 있으면은 코일이 뭐 Y 결선이 됐다든가 델타 결선이 됐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 모달을 코일을 통해서 방전이 되는데 코일 한쪽에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오픈돼 있잖아. 한쪽에는. 두 개 다 정지돼 있을 때. 방전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만지면은 감전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조심을 해야 돼. 여기 저는 이게 꺼도 콘덴서에 충전된 전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시스템에도 다 조심을 해야 돼. 항상.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북박이라는 경우 있죠. 단일 전압 델타로 하든 단일 전압 Y 결선으로 하든 그럴 경우에 Y 결선으로 할 때는 콘덴사가 방전이 되는데 델타로 이렇게 했을 때 코일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 부분에 콘덴사가 이렇게 있다고 연결이 된다고 하고 이렇게 또 연결이 되겠지. 역률 개선 콘덴사가 델타로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도 방전이 되지. 이 코일을 통해서 델타일 때도 방전이 되고 그 다음에 Y 결선일 때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삼상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도 콘덴사가 달릴 거 아니야. 신상용 콘덴사 역률 계속 콘덴사가. 응?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요 두 상간에 코일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서 방전이 되잖아. 이게 이제 단일 전압 전동기로 결선이 돼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델타가 됐든 Y가 됐든 직익 기동 방식에서는 그게 방전이 된다고. 방전이 되는데 Y 델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오픈이 돼 있어. 오픈이 돼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콘덴사가 이렇게 달려 있다고. 코일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연결이 Y가 된다든가 델타가 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쪽은 한쪽은 오픈이 돼 있잖아. 오픈이 되니까 여기 전압이 방전할 일이 없어요. 이쪽 코일도 오픈돼 있고 이쪽 코일 쪽도 한쪽은 오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전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건.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항상 뭐 2개짜리가 됐든 3개짜리가 됐든 오픈이 다 돼 있으면은 Y 델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전압이 여기에 충전돼 있다. 콘덴사에 역률 개선 콘덴사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단락을 시켜야 돼. 서로 양단을 단락을 시켜야 돼. 폭발하진 않아요. 응? 단락시켜도 딱 소리 납니다. 이게 서로 붙이면은. 그러니까 코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직접 하지 말고 코일이 있는 데서 코일을 통해서 코일이 어디 이쪽에 붙었느냐, 콘덴사가 이쪽에 붙었으면 이쪽에서 단락을 시키면은 이 코일을 통해서 이렇게 방전이, 그러니까 단락을 시키는 거는 방전을 시키기 위해서 회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고 처음에 스파크는 약간 튀지만은 스위치 붙일 때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잠깐 동안 하면 금방 방전이 안 돼요. 몇 초 동안 이렇게 붙여줘야 돼. 그래야 이게 방전이 완전히 방전이 된다. 코일에 저항값이 있기 때문에 금방은 방전이 안 돼요. 여기 붙인 단락을 시킨다고 그래서 양단을. 예, 그런 거 감안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지금도 아마 그 뭐 사용하는 사람이 호가는 있을 수도 있어. 뭐 잘해준다고 싸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돈 안 들어가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하지 이렇게 모르고 있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자, 오늘 요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구석기 시대 어떤 그런 사용하던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석기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설비에 대해서 응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다 알아야 돼. 이 제어회로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여기에 보면 MM이 하나 들어갔었잖아. 제어회로는 이게 주 개폐기에 코일이 들어가야 되고 델타 개폐기에 코일이 들어가고 이렇게 Y 개폐기 그다음에 타이머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주 개폐기 그 코일은 없어지는 거지. 보조 릴레이 하나만 다르면 돼. 왜 보조 릴레이는 요 접점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여기 접점하고 예를 들어서 전원이 가해지면은 뭐 자동이 됐든 수동이 됐든 간에 수동할 때 이거 누르면은 이건 이제 유지 지속회로 접점을 붙여주기 위해서 요 보조 릴레이 써야 되고 또 요 릴레이의 접점에 의해 가지고 노멀 크로스 접점으로 이거 오프등은 정지됐을 때만 이게 전원이 안 가해 지금 붙어 있으면 이게 들어오겠죠. 정지등이 MCC에. 근데 전원이 들어와 동작되면 떨어져야지. 온등이 들어와야지. 여기 전압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들어오고 이건 떨어지면 이건 소등되고. 그런 이유로 주 코일이 없는 대신 보조 릴레이 그걸 써줘야 되는데 그래 그 접점 2개를 사용을 해야 돼.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 서로 인터로 가는 부분 서로 같이 붙으면 전원이 단락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같이 전원 단락 방지를 해서 서로 인터로 캐로로 이게 동작하면 이게 동작 못하고 이게 동작하면 이게 동작 못하고 서로 인터럭을 걸어주는 거야. 그리고 타이머는 있어야 되고 타이머에 의해서 자동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초기에 Y가 먼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이게 Y죠. Y가 먼저 붙어서 Y 결선하고 접촉자가 그다음에 여기 설정된 시간 보통 전동기 용량이 크면 좀 더 길게 해줄 수도 있는데 뭐 적당히 해주면 되는 거고 시간은 설정 시간은 그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Y에서 델타로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이해되시죠?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건 뭐 리셋하는 거 이게 예를 들어서 과부하 걸려 동작을 하면은 그걸 기억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이쪽으로 붙으면 이게 폴트 등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떨어지면서 이게 붙으면 이게 떨어져야지 떨어지면서 이 저 회로가 죽어서 펌프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과부하 상태면. 그럴 경우에는 원인이 뭔가 보고 조치를 하고 나서 요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 전원을 끊을 때까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동작된 폴트 상태를. 전원을 한번 끊어주면 초기화돼 가지고 다시 원위치 이게 떨어지고 폴트 등 나가면서 여기가 이제 컨트롤 라인이 전원이 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그것도 또 보면은 제어회로의 한 부분 어떤 응용이 될 수 있는 부분 다른 데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봅시다. 자, 좋은 시간 되시고요.